안녕하세요. 독립영화 배우이자 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경정입니다.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신 분 많으실 텐데요. 저희 독립예술영화계에도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가 하나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이 사진 보시면 극장이 텅텅 비었죠. 이게 특히 2월, 3월에 찍혀진 사진인데요. 코로나19 때문에 극장가가 텅텅 비었습니다. 지금 그리고 4월 성적을 보시면요. 97만 명, 100만 명도 오지 않았어요. 영업 손실은 716억 원에 달하고요. 92.7% 그러니까 93%의 관객이 급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에요. 사실 제가 독립예술영화를 얘기한다고 했는데 상업영화부터 제가 설명하는 이유는 독립예술영화를 알기 전에 우리나라 영화 전반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아주 빵빵한 영화들이 많이 제작되고 있는데요. 임순례 감독님의 교섭, 그리고 김성훈 감독님의 피랍, 이 두 편은 각각 요르단과 또 모로코에서 해외 로케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코로나19 때문에 취소가 됐고요. 또 김성재 감독님의 보고타, 다들 아주 유명한 영화죠. 범죄도시 2, 그리고 또 제작비가 200억 원에 달하는 한재린 감독님의 비상선언, 이런 굵직굵직한 상업 영화들도 모두 지금 촬영이 중단되거나 제작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 사진을 보시면 다들 익숙하실 텐데요. 바로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이란 영화죠. 흑백판이 지금 상영이 잠정 연기됐는데요. 이 기생충 흑백판 말고도 이렇게 많은 영화들이 지금 극장에서 상영을 오픈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첫 번째 윤성현 감독님의 사냥의 시간이라는 영화는 아예 그냥 넷플릭스로 바로 직행을 해버렸는데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또 마블 신작들, 저기 보면 뮬란 같은 커다란 디즈니 영화들도 다 출시를 내년 혹은 그 이후까지 미룬 상태입니다. 극장들에서는 일부 재개봉을 추진하면서 예를 들어서 P&A, 홍보 마케팅 비용이 필요가 없는 그런 작품들 위주로 옛날 추억 영화전, 회고전 이런 것들을 하면서 관객 몰이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관객들이 많이 영화관을 찾지 않고 있는 실정이죠. 사실 저도 영화관을 간 지가 거의 한 서너 달 된 것 같거든요. 우리 윤범기 대표님은 영화관 그냥 가시죠. 네. 하지만 저는 무서워서 못 갑니다. 네. 아까 첫 번째 윤성현 감독님의 사냥의 시간이라는 이 작품이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요. 왜 그러냐면 극장에 개봉하는 거 포기하고 과감히 넷플릭스로 직행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4월 23일에 벌써 전 세계에서 상영을 시작했는데요. 이 영화 때문에 극장에서 OTT로 가는 영화의 흐름에 대해서 이제 많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OTT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요. OTT는 오버 더 탑이라고 해서 인터넷으로 영화나 드라마 등 각종 영상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외국에서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등이 아주 유명하고요. 우리나라는 뭐 SK 옥수수, 그리고 LG U+의 뭐 U+ 플랫폼, 그리고 뭐 KT 올레 TV인가요? 네, 그런 서비스들이 있고 또 플랫폼 형식으로는 왓챠 플레이가 있는데 지금 OTT 업체들이 점점점 성장을 하고 있고 특히나 코로나를 맞아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에서는 한 발 더 나갔습니다. 극장과 VOD를 동시에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극장을 포기하고 넷플릭스로 가는데 미국은 그냥 바로 동시에 상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유니버설 픽처스의 인비저블 맨 첫 번째 포스터죠. 그리고 두 번째 포스터 트롤 월드 투어, 이 두 영화를 각각 극장과 VOD에 동시에 릴리즈하기로 결정을 했는데요. 당연히 극장에 아주 거센 반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3대 극장 체인 중에 AMC는 향후에 유니버설 픽처스 영화를 절대 상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할 정도였어요. 우리나라도 롯데랑 CGV는 수입을 하지 않고요. 메가박스만 트롤 월드 투어를 상영을 했습니다. 사실 원래는 극장과 온라인 사이에 약 90일간의 홀드백을 지키자는 그런 관행이 있었는데요. 그게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깨지게 됐습니다. 사실 OTT와 극장 간의 갈등은 6년 전부터 있었어요. 2014년에 벌써 넷플릭스가 자사의 오리지널 콘텐츠로 와호정령 2를 만들었고 2015년에는 비스트 오브 노 네이션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극장 개봉과 스트리밍 서비스를 동시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미국 내 메이저 극장이 아주 반발을 해서 결국에는 예술영화 상영관에서만 상영을 했고 또 그 이후로는 홀드백 90일 관행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실 굉장히 좋은 내용인 것 같죠. 교육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작품성도 있어 보이는데 극장 입장에서는 스트리밍 서비스가 먼저 나가면 주도권을 뺏기고 많은 수익이 감소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발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바뀌어야겠죠? 이제 드디어 독립예술영화에 대해서 설명하게 됐습니다. 독립예술영화와 코로나19. 항상 위기가 오면 소상공인이 더 큰 피해를 보는 것처럼 당연히 독립예술영화계가 더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관객 수가 굉장히 적고 극장 개봉 수도 적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아주 급감을 했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 그러니까 20%도 안 되는 관객이 보고 있습니다. 또 상업영화처럼 제작을 지연하거나 중단하거나 개봉을 미룰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예산이 없고 홍보 비용도 빠듯하기 때문에 그냥 바로 개봉을 해버립니다. 올해 3월 들어서는 21일까지 25만 명이 봤네요.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김초희 감독의 장편 데뷔작인데요. 찬실이는 복도 많지라는 이 독립영화는 코로나19 확산 속에서도 개봉해서 아주 좋은 반응을 얻었던 영화입니다. 사실 독립예술영화가 좋은 컨텐츠가 굉장히 많거든요. 다양한 컨텐츠도 많고. 그런데 지금 관객들에게 선보일 자리가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이거는 영화제 포스터인데요. 사실 독립예술영화는 1차 상영 플랫폼으로 영화제를 많이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영화제가 가장 큰 영화제가 칸느, 그리고 미국 3대 영화제 중 하나인 휴스턴 국제영화제, 그리고 전주 국제영화제. 이 포스터는 구로 국제 어린이 영화제인데 제가 단편 영화를 낸 영화제거든요. 그래서 포스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무조건 온라인으로 영화제를 개최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황이 좋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는 온라인으로 벌써 상영이 성공리에 끝났고요. 앞으로 있을 부천국제영화제도 온 오프라인이 동시에 진행이 될 예정이고, 서울구로국제어린이영화제 이걸 왜 가져왔냐면요. 여기서는 되게 재밌게도 자동차 극장을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 극장도 하고 구민회관도 빌리고 영화관도 빌려서 축소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영화관들의 자구 노력이 아주 재밌어요. 이제 보시면 독립예술영화의 이 열악한 배급비 상황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극장을 개봉해도 배급 비용은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평균이 들고요. 극장 개봉을 안 하면 무려 얼마일 것 같으세요? 써놓긴 했는데요. 40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38만 원밖에 안 되죠. 당연히 마케팅 비용이 매우 적기 때문에 상업영화의 경쟁에서는 같은 플랫폼에서 경쟁하면 아예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간 제작되는 1000여 편의 독립예술영화 중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는 100편만이 극장을 개봉할 수 있죠. 여기 보면 극장 개봉 편수가 있어요. 그리고 총 배급 비용이 6천만 원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0%의 독립예술영화들은 다 어디로 갈까요? 저도 의문입니다. 출품작 수 대비 영화제 상영 비율을 보고 계신데요. 1100편 정도 출품을 1년에 하는데 14%만 영화제에서 상영이 됩니다. 굉장히 경쟁률이 높아요. 지금 독립영화 기준인 거죠? 네네. 그리고 독립예술영화 전용관도 국내에 총 77개, 77개밖에 없고요. 그 중에서 무려 45%를 차지하는 35개가 35개가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편중도 매우 심각하고요. 심지어 세종시에서는 독립예술영화관이 아예 없네요.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기 정부청사도 있는데. 네, 여기 N9 필름 대표님이 말씀하셨는데 영진위에서 예술영화를 인정을 받아야 일단 독립예술영화 지원이 좀 이루어지는데 그러면 5개 스크린, 또 예술영화 인정을 아예 못 받으면 30개 스크린 이상 개봉해야 IPTV 등에서 만원에 개봉할 수 있다고 합니다. IPTV로 가야 사실 수익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2017년에는 2018년에 비해서 그래도 많은 영화가 극장 개봉 편수가 굉장히 증가하긴 했거든요. 네, 전체 편수도 많이 증가했고 하지만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죠.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건
정부 주도 OTT 플랫폼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이걸 보시고 무리하다고 생각하셔도 너무 비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 포스터는 2018년에 관객수 9위에 오른 B급 며느리라는 영화인데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 아주 코믹하고 재미있게 한국 젊은 그 며느리들의 고충을 풀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재미있는 독립예술 영화도 결국에 극장에서는 2만 명 정도의 관객을 유치를 했고 정작 수익은 IPTV에서 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영진이 자료에서 제가 인용한 B급 며느리 감독님의 인터뷰인데요. 여기 정말 슬픕니다. 40개간 정도에 배정되면 극장이 우리 영화를 어떻게 취급하는지 알 수 있지 않나. 한 100개 정도는 개봉을 해야 수익이 난다고 하고요. 또 아침 7시 30분에 영화를 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는 쉽지 않죠. 사실 저는 이 영화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네. 그래서 요새 동료 감독들하고 넷플릭스를 뚫어보지 않겠냐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동료들이랑 많이 합니다. 얘기만 많이 하죠. 트라이도 많이 하는데 막상 들어가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독립예술 영화가 성적이 지금 극장 관객 수가 점점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적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는데요. 2017년만 해도 관객이 10만을 넘는 작품이 그래도 국내 작품이 3개가 있었어요. 26만, 12만, 10만. 공범자들은 다큐멘터리, 저수지 게임은 스릴러, 그리고 더 테이블이라는 이 극영화가 10만을 기록을 했죠. 그리고 2018년에는 그날 바다라는 다큐멘터리, 세월호 얘기니까 뭐 전 국민들이 아주 공분한 얘기였기 때문에 54만 기염을 토했습니다. 하지만 극영화는 2위로 내려오면서 10만 명을 이제 더 이상 넘지 못하게 됐어요. 그리하여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울에 편중된 독립예술영화 전용관, 그리고 실제 상영은 14%밖에 안 되고요. 상영관 확보돼도 횟수도 적고 또 시간대도 굉장히 안 좋은 시간대 배치가 되고요. 또 10, 20대 젊은 관객층은 무관심하고요. 또 20, 30대 여성들은 사실 저도 30대 여성이지만 접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극장도 많지 않고요. 그리고 왠지 재미없을 것 같은 그런 홍보 마케팅이 막 이어지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국가 주도 OTT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과 유럽같이 이렇게 예술이 굉장히 안정된 그런 선진국들 있잖아요. 그런 나라들은 벌써 독립예술 영화들을 잘 지원하고 있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이 됐지만 한국은 후발주자죠. 한국은 후발주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의 독특한 인터넷 문화가 아주 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형 지원 제도가 확립됐으면 좋겠고요. 영화진흥위원회 등에서 독립영화 전용 플랫폼을 만들면 정말 가장 좋겠지만 만약에 그 여건이 어려우실 경우에는 네, 통신사가 제공하는 OTT들, 지금은 SK 옥수수랑 그리고 지상파 3사가 만든 푹이 합쳐져서 웨이브가 됐죠. 이런 거대 OTT들이 벌써 한국에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정부가 조금 지원을 해서 독립예술영화관이라든지 독립예술영화가 상영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확보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간절한 희망입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랑 상관없이 극장은 수익을 보게 되니까요. 네, 독립영화를 개봉한다고 해서 관객들이 더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익이 전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독립영화는 더 지금 기회가 없습니다. 상업영화가 막 활성화가 되면 독립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보장될 텐데 아예 그것조차 없어진 거죠. 독립영화를 틀면 네. 차라리 옛날에 개봉했던 영화 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상영에 이미 한번 성공을 했던 크게 인기를 끌었던 그런 옛날 영화들을 추억의 영화들을 다시 보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마케팅 비용도 전혀 안 들고요. 네. 그거는 돈이에요, 돈. 네, 상업 영화는 반드시 외부 투자자들의 투자를 받아서 수익을 내는 구조고요. 독립 영화는 말 그대로 독립된 자본이에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원을 받기도 하고 혹은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기도 하지만 그게 수익을 낼 필요는 없는 영화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말씀드린 거는 굉장히 1차적인 수준이고요. 아마 작품성 부문이라든지 그렇게 세세하게 충족시켜야 되는 기준이 영진위에서 제시한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왜 독립예술영화를 만들어야 되지? 스스로도 엄청 고민했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한예종 전문사를 뒤늦게 들어가서 독립영화를 만들고 있지만
사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도 만들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졸업을 위해서 4개를 만들었지만 여기서 더 만든다는 거는 생활비도 전혀 안 들어오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제대로 줄 수 없기 때문에 스태프들도 굉장히 힘들어하고요. 제가 누구를 착취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뭐 배우님들 뭐 포트폴리오 만들어준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심지어. 그런데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봤는데 지금 독립예술영화가 예술의 다양성을 보장한다는 아주 상투적인 말로 시작을 하면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겪는 그런 소소한 문제들, 그리고 아무도 다루지 않는 어두운 문제들 뿐만 아니라 한마디로 소확행? 그런 작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독립예술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게 지금 많이 훼손된 이유는 독립예술영화도 자극적으로 만들어야만 그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그렇게 해야만 살아남고, 그리고 그 감독이 계속 작품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상업영화 감독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점점 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사회적 문제는 사실 저희도 말하지만 영화가 현실이 훨씬 더 영화 같고요. 현실이 아침 드라마고요. 가장 자극적이라고 저희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특히 상업영화, 극에서 보는 그런 장면들이 오히려 더 한 번 걸러진 판타지스러운 이야기들이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현실 문제들을 본인의 작품을 위해서 혹은 관객을 더 많이 몰기 위해서 아주 자극적으로 풀기 시작하면 독립예술영화 전체 이미지 자체가 안 좋고 누구도 보고 싶어 하지 않죠. 사실 저도 제가 공부하기 전에는 이렇게 밝고 희망차고 예쁜 독립영화들이 많은지 몰라서 독립영화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리고 그런 영화들이 많이 소개되지도 않고요. 그래서 제가 정부가 지원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영화진흥위원회라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그런 기관이 있고요. 영화진흥위에서 거의 대부분의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독립예술영화를 승인해주는 기관도 영화진흥위원회고. 당사자는 없네. 당사자요? 독립영화감독협회 이런 건 없어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로. 네, 이거는 약간 경영적인 분석인 것 같은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으로는 형태가 바뀔 뿐이지 크게 문제는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번 문제는 주로 큰 극장을 다수 보유한 아주 큰 이제 엔터테인먼트 기업들의 문제가 봉착을 했는데요. CJ나 지금 메가박스는 아주 일찍부터 OTT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을 했고요. CGV나 롯데가 방어적으로 반응을 하다가 이제는 더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당연히 손해를 보고, 그리고 이미 일부 기업들은 CJ E&M 계열에서도 티빙이라는 OTT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KT에서도 KT 따로의 TV를 만들었잖아요. 빨리 스스로 변화하지 않으면 당연히 도태되는 게 시장의 원리고, 영화인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제 생각에는 넷플릭스 같은 그런 OTT에서 신인 감독들한테 기회를 더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CGV나 롯데 같은 데서는 아주 규모가 큰 영화들을 만들어야지 또 수익도 많기 때문에 그런 영화들을 만들고, 그런 영화들을 신인 감독들한테 맡기기는 굉장히 불안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OTT가 더 발전이 될수록 규모가 작은 영화들을, 그리고 또 내용이 굉장히 다양하고 소재도 다양한 영화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신인 감독들한테는 기회가 더 주어질 수 있고, 그리고 꼭 신임이 아니더라도 여러 명의 감독들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지금 한국에서 1년에 만들어지는 상업영화 편수가 50편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제가 확실히 확인을 안 해봤는데, 네. 재작년에 그랬던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